자, 박재홍 박사 연결해보죠. 아, 이거 참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하면은 좀 가슴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나라 생각만 해도 무겁고요. 자, 박재홍 박사 워싱턴 DC에 한국에 관한 뉴스, 미국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매일 전해주는 박재홍 박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전화를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박재홍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예, 잠시만요. 네, 한미 방위비 협상 지금 한참 예.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도 미국에서 화제가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기사 보시면은 네. 나올 텐데요. 네.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네네. 이게 강도가 반대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반대하는 세력. 아주 강도라고 썼네요. 러버리에. 강도라고 네. 비난을 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겠죠. 자기들은 그 동맹으로서 뭔가 자기들이 돕는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돈 내라고 그랬다고 강도 소리까지 듣고 있는. 물론 자기들이 좀 워낙 갑자기 큰 금액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제목에 놓은 게 좀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그 28,000명 정도를 이렇게 대북 억지력으로서 이용하는 만큼 분담금을 한국에다 좀 더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네. 이 기사에서 얘기한 건 이 미국과 한국의 한보 동맹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돈도 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서 아마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그 동맹의 앞날이 정해지는 네.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지금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게 최대 50억 달러.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한국이 올해 지불하기로 한 거에 비하해서 거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렇죠. 10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거에서 갑자기 50억 달러, 40억 달러가 갑자기 불어난 건데 이게 이제 무리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미 국방장관은 이 지난주에 한국하고 회담할 때 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그만큼 잘 사는 나라니까 더 많은 돈 지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들, 일본, 뭐 나토, 유럽 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네. 하고도 이제 같이 다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네. 전해졌죠. 일본도 그러니까 4배 이상 더 내라고 일단 예. 불렀 모양이더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는 있죠.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건. 네. 근데 이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네. 그 협상을 앞두고서 미국이 10억 불 정도 선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그때 10억 불 선에 맞춰줬으면 그걸 그렇죠. 좀 깎아가지고 9억 불 조금 안 되는 선으로 지금 올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10억 불 선에 요구할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그냥 양보해서 맞춰줬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맞춰주고 5년 협상을 했으면 5년 동안 10억 불로 가는 예, 거예요. 예. 그걸 깎으려다가 1년으로 끝내고 50억 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금액으로 보면 이 뭐 한국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더 내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일자리 만든다고 갖다 버린 돈이 얼마입니까 사실? 54조 이상 그리고 되죠. 예. 예, 그거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박원순 뭐 미세먼지 대책한다고 사흘 동안인가 시내버스 무료로 하면서 거의 뭐 수십억 그냥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나라 돈 막 갖다 버리는 거에 비하면 사실 진짜 세 발의 피 정도의 금액인데 네. 이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만 자꾸 부각시키면서 물고 늘어지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짓이고요. 예. 이 문제 해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접근을 달리해서 자꾸 총액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미국이 비합리적으로 나온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이걸 좀 부분별로 나눠서
한국이 전담할 부분, 뭐 미국이 전담할 부분, 한국하고 미국이 이제 나눠서 담당할 부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금액을 정리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하긴 박재영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5조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 그래도 뭐한 적당하게 절반 정도 한 2조 정도 해서 잘 협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그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네. 받겠다고 그러는 게 꼭 아닐 텐데. 네. 맞아요. 예, 좀 이렇게 좀 예. 협상의 묘를 잘 그 비즈니스식으로 좀 네, 잘 접근해야 되지 묘를 않을까? 발휘해야 되는데 이놈은 아이고 걱정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이게 오늘 안 그래도 네.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에 왔다 그래요. 아,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왜 왔는지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돌아다닐 시기가 아닌데 네. 그 비건 공보부 특별대표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좀 방금 전에는 네. 뭐 여기 한식당에서 뭐 동포들 뭐 간담회 했다나 그러고 주로 주 일정이 무슨 내일은 무슨 어디 연구소에 주최하는 세미나에 네. 가서 인사말하고 그리고 저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거기 대학에서 하는 또 세미나에 참석하는 뭐 이런 일정이 되는데 지금 한국이나 여기 북한 상황이 통일부 장관이 여기저기 세미나에 인사말 하러 다닐 때인지 아, 그러게요. 제가 뭐 대단한 협상하러 미국에 온 게 아니고 별 일정이 그렇더라고요. 주로 뭐 어디 네. 세미나에 인사말 하는 게 네. 핵심 일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랏돈 쓰고 여기 와가지고 교민 간담회에서도 좀 이렇게 일부 소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아하. 우파 인사들이 가가지고 뭐 좀 질문하면서 약간 항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 출신 분이 이제 항의 시위하다 이렇게 끌려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데 어허, 예. 일단 하필이면 그 김현철 장관이 딱 와서 그 비건 대표 만나고 있는 딱 그 시간이었다 그럽니다. 이 북한 측이 그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문 발표한 게 그러니까 그 한국 언론들도 나왔을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트위터 통해서 빨리 만나자는 듯이 그 메시지 전한 거에 대해서 네. 우리는 그 북한 측은 뭐 그런 쓸모없는 회담에 뭐 더 이상 흥미 없다, 관심 없다. 네. 그래서 그 아무것도 돌려받을 거 없는 미국한테 뭐 더 이상 뭐 자랑할 거리 줄 생각도 없고 네. 이 트럼프는 자기 이제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대해서 좀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좀 막말 수준으로 이제 막대한 거죠. 네. 그런데 하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그 김현철 장관 와서 뭐 비건 대표 만나서 무슨 논의를 했다. 그런데 뭐 민감한 상황이라서 내용은 뭐 자세히 밝힐 수가 없다. 뭐 별 내용이 없었겠죠. 사실 그 사람이 무슨 비건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협상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판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그 기사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no longer interested.에서 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북한 측에서 노스코리아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그 김계관 명의로 나온 담화에 그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이제 그 사람의 한국말로 나온 걸 봐야 되겠죠. 네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마 그 북한식 말로 그렇게 해석을 아마 무익한 회담에 뭐 흥미를 갖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걸로 아는데요. 네. 이래가지고 그 김정은이 그 미국에 대해서 모든 제재 해제할 거 주장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도 공동 합의 없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설명하는 것도 몇 차례, 지금 3차례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지금 하는 게 미국에다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당장 뭘 내놓으라고 하는 압박인데 이게 사실 동시에는 문재인한테 압박하는 거죠. 네. 사실 미국한테 그런다고 미국이 섣불리 쉽사리 자기 말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 김정은도 잘 알죠. 네. 하지만 저렇게 하는 건 사실 결국 문재인 보고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건데 네. 한마디로 당신이 지금 중간에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또 당신이 책임져라 이러고 약간 진짜 그 떼쓰듯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미국은 지금 북한하고의 직접 딜을 하려고 그러지 문재인 낄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지금 급한 거는 김정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꾸 지금 한국이 급한 상황 되고 궁지에 몰린 것처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아무래도 또 무슨 사고를 칠 것 같은 지금 걱정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무슨 뭐든 쇼를 해가지고 또 사고를 칠 것 같다. 이게 가장 걱정인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내놓고 표현을 안 하지만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면서 우려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뭐 막판 딜을 해서 뭘 하나를 딱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자기들도 바라고 좋은 방향인데 혹시 또 그 문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 놓지 않을까. 미국은 지금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은 괜히 여기 와가지고 세미나에 인사말 하러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죠. 네, 그러네요. 아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문제, 그렇죠. 뭐 또 한다고 중개자 역할 한다고 헛짓거리 할까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미국도 걱정을 하는구만요. 문재인에 대해서. 그럼요. 예. 예.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 뉴스요? 예, 이번에 그 유럽 쪽 소식인데요. 네. 독일의 그 녹색당, 독일 녹색당이 네. 옛날 전부터 꽤 그 존재감이 있고 네. 그 지지율이 요즘 특히 지지율 2위로 올라섰다고. 그래요? 네. 이 녹색당이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한 번에 올리자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예.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 미니멈 이게 웨이지요. 지금 네. 시간당 9.19 유로 정도인 거를 한 12유로,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에서 한 17,000원 가까이로 한 번에 올리자 지금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네. 이게 독일은 이제 최저임금이 그 보통 이제 2년간의 평균 임금 인상률에다가 이제 최근 임금 여러 가지 현황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네. 지금 2015년부터 4년 사이에 0.69 유로가 올랐다고 그래요. 네. 독일 평균 임금. 근데 4년 동안 오른 상승분의 3배 이상을 지금 한 번에 올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거죠. 네. 이게 녹색당은 이제 특히 그 계속 주장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최우선 정책이고, 그리고 그 연방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 늘려서 이 뭐 교육 뭐 이런 거에 한 수십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조금 독일 입장에선 다행인 건 녹색당이 지금 어떤 그 연합 정부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방 하원에서도 의석이 적은 편이라 이게 그 당장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게 좀 다행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녹색당이 그 연정에 참여할 경우 이게 또 정책적인 혼란이 있지 않을까, 독일은 그 점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독일 녹색당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어느 나라나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은 비슷하지 않나. 그러네요. 그냥 막 퍼주자고 막 던지는. 이게 왜 이런가 이유를 보면 사실 간단하죠. 책임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 뭘 해본 적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막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그냥 관심 끌고 표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질러대는 건데, 가장 이런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요즘 한국의 유시민이 그렇죠. 그렇죠. 유시민이 이렇게 매번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는 게 사실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이 일생을 자기 말에 책임을 져본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 책임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의 책임 자체를 모르고 저렇게 말을 막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그 공통점, 이 무책임, 책임감 없이 정책이든 말이든 하는 거, 이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왜 그 사람들의 무책임을, 그로 인한 문제들을 왜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고통을 받는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참 이 좌파들의 입을 닫게 하고 몰아내야 된다. 이게 잠깐 우리가 주장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 심판은 선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하여튼 어느 나라나 그 선거에서, 그래서 우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에 이겨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끔가다 이런 데서 국민들이 잘못 선택해서 좌파가 집권이 오래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스도 그랬고요. 사실 고통은 국민들이 다 받는 거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이번 그 총선이 4월 달이면 지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뭐 좌파 우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독일 같은 거 이건 이 정도는 그래도 뭡니까? 행복한 고민이에요. 우리 좌파는 최저임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라를 북한하고 그냥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 파기하자는 거고, 뭐
어마어마한 좌파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하고 게임이 달라요. 하여튼 독일도 걱정이지만요. 이건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점심 드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따 오후 3시에 저는 굵직굵직한 초대 손님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